안녕하세요. 드론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휴양지 발리에 왔습니다. 여기 약 30년째 버려진 리조트가 있어서 탐험하러 왔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비행 준비가 끝나는 대로 출발하겠습니다. Stay a while and listen. 약 200만 평 규모의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원래 프로젝트가 추진될 당시 100개가 넘는 객실을 가진 리조트로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발리의 수많은 멋있는 유적과 사원을 둘러보면서 드론을 띄우고 싶었지만 대부분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쉬웠는데요. 여기 진짜 정글 같은 폐허가 있어서 실컷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고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부두불 지역에 온다면 꼭 지나가게 되는 곳인데요. 예전엔 입장료를 받고 체험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고 완전히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30년) 전 건설이 중단된 곳인 걸 감안하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보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리조트 외부에는 무서운 석상이 많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있는 자바섬에서 주로 숭배되었던 뱀신 안타보가입니다. 전통 신화에 따르면 안타보가가 온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자바섬에 사는 드래곤 스네이크가 이 뱀신의 모티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뒤쪽의 꼬리만 보면 크툴려 신화의 촉수도 떠오르네요. 하지만 발리는 자바와 종교 언어 등 문화가 많이 다른 곳인데요. 그렇다면 왜 자바의 신이 발리의 리조트에 있는 걸까요? 물론 안타보가가 발리에서도 신으로 모셔지긴 했지만 이 리조트는 발리 외부의 자본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2대 대통령의 아들 토미 수하르토인데요. 수하르토 대통령은 68년부터 98년까지 30년간 집권하면서 한때 포브스에서 꼽은 세계 4위의 부자에 올랐고 그의 막내 아들 토미도 수많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의 지분 65%를 가져가기도 했고 항공사를 차려 부유층을 카지노 리조트로 보내기도 했으며 향신료인 정향나무 열매를 독점하며 수많은 농민들을 파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도 손을 댔는데요. 아버지의 세금 특혜를 등에 업고 기아 자동차를 수입하여 티모르 자동차라는 브랜드로 리배칭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던 가운데 발리 부동산 스캔들이 터지는데요. 토미의 회사가 발리에 리조트를 짓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사건입니다. 약 200만 평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였지만 토미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값을 주고 사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려 당시 시세의 10분의 1에 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했는데 발리 주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리를 여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사람들이었는데요. 발리인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호구는 아닙니다. 과거 발리 왕국은 주변 섬들과 치열하게 패권을 다퉜고 19세기 네덜란드의 침략 때도 수십 년간 저항했으며
지도층이 외세에 항복하느니 자결을 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도민은 발리인들의 저항을 군경으로 억압했는데요. 최루탄을 쓰며 시위를 진압했고 갖은 방법으로 협박했으며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발리인들은 물고문까지 당했고 저항하던 일부를 교도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등에 업은 프로젝트도 무너지는 날이 왔는데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인도네시아를 덮쳤고 30년간 집권하던 수하르토가 경제위기 때문에 물러나면서 아들 토미의 사업도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미의 온갖 비리가 드러나며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토미는 무죄를 주장하며 잠적해버렸고 판사에게 살인 청구업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자카르타에서 수차례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특히 수하르토 가문의 재판 직전 주식거래소에서 폭발로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토미를 체포하길 명령했지만 거절당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수하르토 가문의 비리를 덮지 않으면 테러가 계속될 것이라며 수사를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자카르타 중심부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는데요. 천문학적인 경제 범죄를 벌이고도 버티던 토미는 결국 판사 살해죄로 15년형을 받고 수감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았던 돈과 권력 덕분에 토미는 휴대폰 2개와 노트북까지 제공되는 호화교도소에서 4년을 지내다가 나왔고 중간중간 병원 진료를 받는다며 외출해서 골프 모임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희생이 무색하게 토미는 지금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요. 심지어 19대 총선에 출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사회가 좀 변했는지 2%의 득표율이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낙마했습니다. 현지인의 말에 따르면 토미가 이 리조트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다는데요. 중간중간 어느 정도 관리를 한 덕에 30년이 지나도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리조트를 신명스팟으로 소개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저도 호러 장르를 즐기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귀신 얘기보다 현실이 더 찝찝하고 어두운 법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장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